늦가을, 나무 향기가 짙어져가는 외진 폐사지입니다. 비악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도움산 자락과 닿을 듯 말 듯한 좁은 분지 구석에 흥곡리 사지가 있습니다. 신라 발해 시대에 창건되었다 전하는 아담한 사찰터로 곳곳에 성물이 빼꼼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이 사지였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석탑도, 석등도, 간간히 보이는 성물들에 녹아있을지도 모르지요. 다만 포근하게 둘러싸인 지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였겠구나 할 뿐입니다. 사지 뒤편 능선을 넘으면 안강평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요. 흥곡리 사지의 모든 능선에는 고분이 있습니다. 독을 흔적이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봉토가 모두 쓸려 석실분의 머릿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석실 내부가 드러난 것 등 작게는 3m, 크게는 20m에 이르는 것까지 수많은 고분들이 희미하게 나 있는 길렵 능선을 따라옵니다. 이곳은 흥곡리 고분군으로 원상국부터 신라발해 시기까지의 목광묘, 석광묘, 석실묘가 분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무너진 흙더미 속에 정연히 쌓은 석축이 드러나 있고 안 보이는 곳까지 길게 계속됩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흥곡리 사지 바로 아래에서 이 둑 같은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곽일까요? 제방일까요? 바로 옆에 내부가 노출된 고분이 있으니 고분보다 먼저이겠지요. 고분군의 경계는 용천저수지까지고 과거에는 이곳이 현재의 공원묘원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교통로 인근에 고분군을 조성하곤 했는데 흥곡리 고분군도 그렇습니다. 북으로는 동잉음현, 현재의 신광면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모해현, 현재의 기계면이, 남쪽으로는 비화현, 현재의 안강읍이 있었습니다. 분지는 세 곳을 연결하는 갈림길이었으며 당시 인근의 중심이었던 흥해, 퇴화군으로 넘어가는 산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산 자락에는 선덕여왕이 피부병이 심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다 천곡령 아래에 석천약수로 목욕한 후 완치되어 창건했다는 천곡사가 있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 지도에도 이 길들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즉 현재의 흥곡리, 냉수리는 꽤 통행이 많은 교통로이거나 각 현의 경계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냉수리 신라비가 출토되었지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다리꼴의 돌은 적혀있는 글씨로 말미암아 신라의 사회 체계와 지방 행정구역을 가시화시키는 중요함으로 국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잉음현의 치소로 생각되는 신광면 토성리 면사무소 옆에 정각을 지어 모시고 있지요. 계명대 노중국 교수님의 판독문과 해석문을 따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의 회부, 실성이사금과 눌지마립간 두 왕이 교시를 내려 진이마촌의 절거리로서 증거를 삼아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503년 9월 25일 사회부의 지증왕, 사덕지 아간지, 자숙지 거벌간지와 회부의 이부지 일간지, 지심지 거벌간지, 본피부의 두복지 간지, 습비부의 모사지 간지, 이 일곱 왕들이 함께 의논하여 교시하였으니 전세의 두 왕의 교시로서 증거를 삼아 재물을 모두 절거리로 하여금 얻게 하라고 하셨다. 또 교시하셨으니 절거리가 만약 먼저 죽으면 그 집 아이 산호로 하여금 그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다시 교시하셨으니 말추와 사신지 이 두 사람은 뒤에 다시는 이 재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상이 전면의 내용입니다. 절거리가 가진 어떤 재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성이사금과 눌지마립간 때에 이미 판결을 내렸었고 그 때는 실성이사금 치세 402년에서 417년, 눌지마립간 치세 417년에서 458년입니다. 이후 지증왕 때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데 치세가 500년에서 514년이죠. 사건 발생은 503년이니 시간대가 잘 맞물립니다. 그러나 시간대가 100년이므로 절거리는 개인이 아닌 혈족이거나
단체로 볼 수 있겠지요. 말추와 사신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 6부의 각 인물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각 부의 영향력과 각 인물의 영향력에 의해 순서대로 적힌 것이고, 논하는 재물도 토지나 채굴권, 영업권, 매장권 같은 연속성과 권리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다시 말상을 일으키면 중죄를 준다고 교시하셨다. 이를 수행하는 인물은 사회부의 일부지 남아, 도로불 수구휴와, 회부의 탐수도사 심자공과 회부의 사부 나사리, 사회부의 손아지이다. 이 7명이 삼가 살인바 일이 완결되어 소를 잡고 널리 고하였기에 이에 기록한다. 상부에도 글귀가 있습니다. 촌주 유지간지와 수지 일금지 두 사람이 그 해의 일을 마쳤으므로 이에 기록한다. 비석이 세워진 503년은 지증왕 4년으로 이 시기 삼국사기의 기록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임금을 왕이라고 부르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나라 이름을 정하지 않아 사라라고 부르거나 사로라고 부르고 혹은 심나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지요. 비문 도입부의 사라라는 국호와 연결되지요. 이어 신하들이 신라 국왕이라는 호칭을 올리고 왕이 이를 따랐다 라고 하며 기사를 맺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냉수리 신라비가 세워진 시기는 왕권이 강화되고 국가 행정체계가 완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 혹은 재물이었기에 지증왕을 비롯한 각 부의 사람들이 모여 조율하고 의논하며 기록으로 남겼던 것일까요? 냉수리 고분군입니다. 100여기에 가까운 고분들 중 저수지 축조로 인해 우선 발굴된 냉수리 고분이 유명합니다. 관장식, 금반지 등의 유물이 출토된 6세기 전반의 석실분으로 냉수리 신라비와 시기가 겹칩니다. 문제는 냉수리 고분이 일반적인 신라 고분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영남의 횡혈식 석실분 중 가장 대형이며 보기 드물게 측실이 달려있는 구조여서 고구려 석실분의 측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이질적이긴 하나 고구려식 이동식 부뚜막 토기가 출토되는 등 냉수리 고분을 고구려계로 이해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잡지지리 신라 유린군 기사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유린군은 본래 고구려 우시군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예주이다. 거느리는 현은 한계이다. 본래 고구려 아해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청하현이다. 예주는 영덕 영해면이고 청하현은 현대의 청하면 고현리입니다. 신라의 동잉음현, 현재의 신광면과 청하면은 육치라는 고갯길만 넘으면 바로 닿습니다. 냉수리, 흥곡리 그리고 토성리는 고구려와의 접경지였던 것이지요. 삼국사기 신라번기 나몰이사금 37년 1월 기사에 보면 실성이사금이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는 기사, 46년 귀국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성이사금은 고구려에서 10년간 살았습니다. 귀국의 정황 또한 왕위를 잇기 위해서라는 맥락이 있으며, 이는 고구려가 신라의 왕사에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삼국유사의 실성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제18대 실성왕, 고구려 군사가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왕을 세우다 라는 기사입니다. 실성왕이 고구려 군사를 사주하여 눌지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역으로 실성왕이 죽음당하였다 라는 내용이지요. 서기 417년 5월입니다. 신라 왕실 내의 세력 다툼에서 나무란계가 대두하고 석시계가 위축된 것을 의미하는데, 고구려의 의도가 개입되어 발생한 결과라는 뜻이 되지요. 따라서 냉수리에 있던 절거리는 고구려계 집단, 인물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5세기 초 남하하여 정착한 고구려인들은 혼재하여 살게 된 신라인들과 여러 면에서 분쟁거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냉수리의 신라인들은 고구려계 절거리에게 어떤 재화나 권리를 두고 위압을 가했으며, 고구려의 입김에 의해 왕사가 정해지던 시기 절거리에게 주어지며 일단락되었다가 450년 하슬라성 성주가 고구려 장수를 죽이고 454년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을 침범하면서 두 나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신라 내부의 고구려의 입김이 점차 사라져 지역민들의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역시 나무랑개인 지증왕은 선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왕권 강화의 연장선인 무결성을 위해 재상권을 지속시켜주는 결정을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냉수리 고분이 고구려계에 이긴 하나 그 농도가 신라에 많이 희석되어 있는 모습에서 토착화되어가는 도중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청하면에 정말 고구려의 아해현이 있었을까요? 다음 답사지는 세거지였다는 청하면 고현리입니다.